고려 말 혼란과 부패가 가득하던 시절, 탐관오리들은 백성을 수탈했고 권세가들은 노비를 부려 쌓은 재물 위에서 흥청망청 살았다. 그 속에서 학이라는 사내가 태어났다. 그의 부모는 모두 노비였다. 아버지 근수는 무거운 쇠곡을 지게에 지고 나르며 하루를 버텼고, 어머니 연심은 관가에 부엌에서 밤낮으로 불을 지폈다. 비록 신부는 천하였지만 두 사람은 아들에게만큼은 배우고 세상을 넓게 보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노비의 자식이 글을 배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밤마다 학이는 주인이 버린 종이 조각을 주어 달빛 아래에서 붓 대신 나뭇가지를 잡았다. 그의 꿈은 단 하나였다. 사람답게 사는 것. 어느 날 관가의 잔혹한 세리들이 마을로 들이닥쳤다. 곡식을 숨겼다는 누명을 쓴 근수와 연심은 매를 맞고 끌려갔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학이는 그날 처음으로 세상의 부조리에 분노를 느꼈다. 어찌 사람의 피와 땀을 짐승보다 못하게 여기는가? 그때 그를 눈여겨보던 한 인물이 있었다. 그는 바로 암행어사 윤기현이었다. 윤기현은 평민의 고통을 살피기 위해 몰래 마을을 돌아다니던 중 학이의 눈빛 속에서 비범함을 보았다. 그는 은밀히 학이의 신분을 조사했고 이내 그를 불러 세웠다. 내 부모의 억울함은 내가 바로잡겠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길을 걷고 싶다면 나의 양자가 되어라. 학이는 처음엔 두려웠다. 노예 출신이 양자가 된다는 건 목숨을 걸 일이다. 그러나 그는 부모의 억울함을 씻고 싶었다. 그리하여 학이는 윤기현의 집으로 보내져 이름 또한 새로 받았다. 윤학. 이름은 변했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노예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윤학은 문무를 겸비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그는 서책을 탐독했고 무예를 익혔다. 언제나 마음속에는 부모의 가르침이 있었다. 권세에 휘둘리지 말고 백성을 보라. 그의 재능은 곧 조정에 알려졌다. 성균관 시험에서 장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왕의 눈에 들었다. 하지만 윤학은 늘 불안했다. 신분이 밝혀지는 날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왕은 그를 중용했고 곧 젊은 나이에 사헌부 대사원에 올랐다. 그의 강직한 성품과 냉철한 판단은 조정의 부패를 바로잡았다. 그러던 어느 날 궁궐 안에서 반란의 조짐이 일었다. 권세가들이 왕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권을 세우려 한 것이다. 윤학은 반란의 중심에 자신의 양부 윤기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피를 토하듯 고뇌했다. 아버님이 나를 살리려 하신 뜻은 알지만 이건 옳지 않습니다. 윤기현은 그를 붙잡고 말했다. 하가, 내가 아무리 바르다 한들 세상은 피로써만 변한다. 왕은 이미 썩었다. 그렇다 해도 백성은 또다시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윤학은 반란군의 음모를 폭로했다. 윤기현은 반역죄로 처형되었고 윤학은 그 죄책감에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왕은 말했다. 내 충정이 아니었다면 이 나라는 무너졌을 것이다. 내 피가 어디에서 흘렀든 그대의 충심이야말로 왕이 바라는 피다. 왕은 윤학을 좌상으로 임명하고 국정을 맡겼다. 그때부터 고려의 정치는 점차 맑아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세상은 윤학의 출신을 가만히 두지 않았다. 어느 날 권문세족의 자제들이 그의 과거를 캐냈다. 그자는 노비의 자식이었소. 어떻게 천한 피가 왕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서는가. 궁궐은 술렁였다. 왕 또한 진실을 확인하려 그를 불렀다. 윤학은 고개를 숙였다. 폐하, 그 말은 사실입니다. 저는 노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단 한 번도 천하지 않았습니다. 궁 안이 고요해졌다. 그 순간 왕은 미소를 지었다. 학이, 내가 진정 백성을 위한 자라면 너야말로 하늘이 내린 임금이다.
왕은 후사를 남기지 못한 채 윤학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왕이 된 윤학, 즉 공명왕은 즉위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노예의 아들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모든 백성이 자유롭지 않다면 왕 또한 노예와 다를 바 없다. 그의 통치는 강직했으나 따뜻했다. 노비 해방령이 내려졌고 백성들은 처음으로 사람으로서의 삶을 누리기 시작했다. 그의 이름은 백성들의 입에서 하늘에서 날아온 학이라 불렸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 점의 그리움이 있었다. 그는 즉위 후 몰래 부모의 무덤을 찾아가 절을 올렸다. 아버지, 어머니 하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당신들의 아들입니다. 그는 왕의 옷을 벗고 평범한 상복을 입은 채 부모의 무덤 앞에 하루 종일 머물렀다. 그날 밤 달빛 아래서 그는 어릴 적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노예의 피가 내 몸에 흐른다 해도 그 피가 부끄럽지 않다. 그 피야말로 백성을 위한 왕의 피이니. 공명왕의 치세는 단 15년이었다. 그는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고려의 백성들은 그를 하늘이 보낸 왕이라 불렀다. 그의 무덤 앞에는 한 마리의 학조각상이 세워졌다.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은 여전히 전했다. 노예의 아들 하기는 신분을 숨기고 왕이 되었으나 그가 남긴 이름은 거짓이 아닌 진심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고려의 옛 궁터에는 바람이 불면 학의 날갯짓처럼 부드럽게 흔들리는 풀잎이 있다. 그것은 마치 그가 여전히 백성을 지키고 있는 듯했다.